그래서 이때가 AMD 1차 전성기라 그랬잖아요. 제가. 네, 맞아요. 이때가 네, 전성기. 1차 전성기. 네. 이때 AMD 점유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요. 한국 시장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가요. 이때 점유율이. 그 원인은 얘예요. 램버스. 그 당시에는 뭐 CPU가 뭐 어쩌고저쩌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랬는데 결국 뒤에 숨어있는 범인은 얘네. 램버스예요. 램버스가 너무 비싸니까. 안녕하세요. KBN치 최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자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메모리를 2개씩 꽂게 된 이유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때 중간중간 계속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얘기 해보려고 그래요. 네. 이제 메모리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제 메모리 모듈이 되게 변천사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여기서 몇 개도 이렇게 꺼내오고 했는데 다 갖고 있어요. 역사적 10 모듈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10 모듈만 없고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제 좀 알아볼까 해요. 이제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처음 PC 메모리 어떻게 시작됐나요? 보드 이렇게 납땜이. 모듈식으로 처음으로 나오지 모듈식이 않겠어요? 아니었어요. 네, 네. 보드 납땜하는 방식이고 반도체 칩 이렇게 다리 이렇게 막 네네네네네. 있는 그거 이렇게 막 지네처럼. 지네처럼 되는 거 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칩 하나. 어떤 거는 한 510이나 256 정도는 메인보드에 납땜되어 있고 일부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 512까지는 들어가 있고 추가로 얼마 꼽을 수 있는. 왜냐하면 8086이 메모리가 640kb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발전했나요?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신모듈이라는 게 등장해요. 메모리 모듈 아예. SIMM인가요? SIMM 모듈이 네. 등장해요. 이게 30핀 모듈이에요. 꽤 오래 쓰였거든요. 이게 90년대 중반까지 쓰였어요. 그러면 거의 계속 썼다는 네, 거예요? 계속 썼어요. 사운드 블러스터나 옥소리 사운드 카드 옛날에 옛날 사운드 얘기 한번 카드. 했는데 네. 90년대 사운드 카드 메모리 모듈이 있어요. 30핀 메모리 모듈이. 사운드 카드가 쓰는 메모리.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8비트 메모리예요. 네. 나중에 72핀인가 70핀 신모듈이 등장해요. SDRAM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32비트 메모리라서 얘는 펜티엄 때부터 얘를 쓰거든요. 486 후기형도 이걸 쓸 거예요. 2개씩 꼽아요. 32비트니까. 네. 왜냐하면 펜티엄이 32비트 CPU지만 외부는 64비트예요. 펜티엄 시절까지는 70핀짜리 신모듈을 2개씩 꼽아서 썼어요. 신모듈 다음은 뭔가요? 이게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아는 SDRAM. 이제 SD램 네. 나오는 건가요? 예. 싱크로너스 데이터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이거 개발하는 데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예요? 찾아봤어요. 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삼성은. DRAM의 원천 기술은 인텔이 갖고 있고요. IBM이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70년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가 무효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삼성이 90년대에 만든 게 SD램.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건 혹시라도 틀리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고요. 네네. 그래서 클럭은 66, 100메가, 133.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네네.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삼성전자에서 만든 PC백 메모리예요. 이게 100MHz 메모리예요. 근데 이때 당시 CPU가 1.3기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메모리 속도, CPU 속도에 1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가 처리를 하려면 CPU가 13 클럭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오려면 26 클럭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2배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CPU 입장에서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텔이 빡치잖아. 그쵸. 아무리 CPU 좋게 만들면 뭐에 메모리가 느린데 인텔 입장에서는 내가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고 싶으면 고성능 CPU를 만들어내잖아. 그쵸. 듀얼코어가 없을 때니까 클럭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럭을 올리는데 성능이 안 올라가는 거지. 왜 안 올라가요? 나머지가 다 개판이라.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성능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클럭을 올린 CPU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인텔이. 인텔 당시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CPU의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는 FSP, 칩셋과 통신 규격, 그 다음에 칩셋과 메모리 통신 규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올려야 돼. 근데 FSP 문제는 내가 해결할 문제야. 그래서 내가 막 해결을 해. FSP 134까지 올렸어. 나중에 더 올릴 거야. 그건 했어. 근데 메모리는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 그쵸. 그 인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텔의 메모리 사업 철수했다고. 네, 네. 그 이전에 한참 전에 철수했잖아요. 네. 내가 메모리 안 맞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메모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메모리를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메모리가 있을까? 그래서 등장하는 게 RD램, 램버스 디램. 램버스 디램. 이게 등장하는 거죠. 이게 이 메모리가. SDRAM과 DDR SDRAM의 차이가 뭘까요?
DDR이 뭐의 약자인지 알아요? 어떤 약자죠? 더블 데이터 레이트. 대역폭 문제인가요? 대역폭 문제죠. 아, 쉽게 얘기를 할게요. 1Hz의 데이터를 몇 번 보낼 수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 1Hz가 뭔지는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헤르츠가 한 번 깜빡인 거잖아요. 예. 사이클. 네. 이 사이클이 한 번 깜빡이면 1Hz예요. 헤르츠 한 번당 데이터를 한 번 보낼 수 있어요. 한 번 신호가 가니까. 아, 그래서 헤르츠 한 번에 데이터를 한 번 보내요, 신호를. 그러면 만약에 100MHz다 그러면 신호를 100만 번 보내는 거예요, 1초에. 그렇겠죠? 맞죠? 네.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 어차피 제가 자료 사진이 나가겠지만 헤르츠가 위 곡선이 있고 아래 곡선이 하나 있잖아요. SD램은 이 위 신호에 한 번만 보내는 거예요. 아, 포지티브 신호에서 한 번. 최대점에서 한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한 번 위로 깜빡일 때마다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번 깜빡이면 100만 번 신호가 가죠. 네. 그러면 DDR은 뭐냐면 위로 깜빡이고 아래로 깜빡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잖아. 아, 그러니까 신호를 위에 한 번, 아래에 한 번, 두 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헤르츠당 두 번. 아, 그래서 더블 데이터 레이트. 그래서 DDR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 보낼 때 클럭이 100메가면 200을 보낼 수 있는 200MHz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래서 PC 200인 거지. 그래서 DDR 처음 나온 보면 게 DDR SDRAM이 200, 266, 333, 400이잖아요. 예. 100, 133, 166, 200MHz. 아, 그거 곱하기 당시 나왔던 그거의 두 배구나 다. 곱하기. 왜냐하면 데이터를 한 번 깜빡, 두 번 깜빡. 네. 이게 램버스 디램이 딱 이 시기인가요? 펜티엄 시기인가요? 예, 펜티엄 3. 펜티엄 3부터 예. 하이엔드급으로. 그러니까 이거 엄청 하이엔드 메모리인 거예요, 얘가. 모든 램버스는요, 방합에 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게 램버스에서 만든 메모리예요. 예. 아, 회사 이름이 램버스예요? 회사 이름이 램버스예요. 아. SD램은 다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많이 보내는 규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는 통로를 좁게 만들어서 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SD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쵸. 쉽게 예, 얘기하면. 근데 이 고속이 좁잖아. 그러니까 좁은 걸 해결해야 되니까 멀티 채널이 등장하는 거죠. 그쵸. 데이터 대역폭이 확 올라가겠죠. 등장한 게 99년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딱 이걸 보고 어머! 이거야! 이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기술은 DDR이 먼저예요. 근데 이 램버스도 기본 DDR이에요. PC 800M인데 실제 클럭은 400MHz예요. 네. 똑같이 그러면은 DDR로 이렇게 800MHz의 효과가 나는 네. 거죠. 네. 16비트니까 곱하기 2예요. 800MHz 기준으로 1600 1.6GB/s. 펜티엄 4가 처음 등장했을 때 FSB가 400MHz라고 흔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역폭이 3.2GB/s예요. 그러면은 메모리도 3.2GB/s만 되면 되잖아. 그쵸. 아까 1.6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곱하기 2 하면 3.2. 3.2. 3 똑같지 예, 않아요. 예. 그 램버스 디램을 듀얼 채널을 쓰면 FSP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일부러 딱 맞추려고. 맞추려고 최소한 대역폭이라도 맞추자. 아, 대역폭을 똑같이 해놓으면 그러면 일단 병목현상 안 생길 거 아니야 해가지고 3.2GB가 되는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근데 램버스가 딱 있는 거지. 그때 당시는 어땠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메인보드 칩셋 i820 칩셋이 있는데 얘가 펜티엄 3용 칩셋이거든요. 네. 이걸 처음에 딱 내놔요. 네. 인텔이. 근데 싱글 채널이에요. 이거 하나 꼽는다고? 예, 싱글 채널용으로만 나와. 왜냐하면 왜 싱글 채널인 줄 알아요? 왜요? 너무 비싸요. 아, 이 단위. 얘가 너무 비싸. 이게 128메가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가 PC100보다 최소 4배 비쌌어요. 예. 그러니까 비싸잖아. 그러니까 많이 못 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2개씩 꼽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겠냐고. 안 살 거 아니에요. 안 사죠. 그러니까 일단은 싱글 채널로 내놓은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PC100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일단 이걸로 내놨어요. 근데 안 팔리는 거지. 메모리.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왜 비쌀까, 램버스가? 왜 비싸죠? 그게? 왜 비쌀까요? 독자 규격인가? 네, 뭐, 독자 규격이니까. 램버스. SD램을 만든 곳은 삼성. 삼성전자죠. 네. 그래서 JDC에서 표준이 돼버리잖아요. 네. 삼성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특허를 안 받고 특허 기술료를 안 받는 거예요. 너네 아무데나 다 꼽아서 쓰라. 네. JDC의 표준이 되게 하면은 모두가 다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기술 선도자잖아. 네. 내가 제일 많이 팔 거 아니야. 근데 램버스는 반대인 거지. 램버스와 계약한 업체만 제조할 수 있어요. 램버스에서 가장 유명한 메모리는 삼성이에요. 역시. 다 해먹긴 다 네, 해먹어. 다 해먹었어요. 특허료를 받는 거예요. 특허료. 예.
표준으로 공개를 안 하고. DDR-SDRAM은 특허료가 없어요. 네. 표준이에요. 가져다 쓰면 돼요. 누구나 DDR-SDRAM 메모리를 사서 꼽아서 쓰고 만들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표준이니까. 근데 램버스는 로열티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지. 램버스에. 그러니까 비싼 거지. 그래서 근데 램버스가 유명하잖아. 어떤 게 유명하죠? 소송으로. 아 그래요? 예. 특허로 유명한 회사. 아 그래요? 예. 이거 특허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아 예. 램버스는 저게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공장 없어요? 예. 팹리스예요. 얘네들. 와 그러니까 기술만 개발해서 아이디어만 먹고 팔아먹고. 파는 거예요. 기본 4배가 비쌌다니까. 아이고. 근데 지금처럼 메모리가 3만 원, 5만 원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기본 메모리가 10만 원 하던 시절이. 그쵸. 네, 메모리 10만 원. 그러니까 SDRAM은 10만 원이고 이건 20만 원, 30만 원인 거예요. 지금 봐도 비싼데요? 그러면 이거 사겠냐고. 안 사지. 그러니까 이걸 못 사는 거죠. 근데 CPU는 나왔잖아. 네. 이게 카퍼마인부터거든요. 네. 인텔이 만든 칩은 RD램 쓰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울며 계산기로 살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근데 여기서 구세주가 등장하는 거예요. 비아. 비하면은 경쟁 아니에요? 칩셋. 비아 칩셋. 네. 비아가 램버스가 아니라 SD램을 쓰는 펜티엄 보드를 내놔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짜 구세주네. 구세주죠. 그러니까 인텔 칩은 램버스를 써야 되고 820이에요. 네. 비아 칩은 SD램을 쓰는 메인보드예요. 인텔보다 CPU, 인텔보다 보드 가격이 또 싸요. 뭐 살 거예요? 당연히 비하 사죠. 아, 비아 사죠. 네. 그게 그 유명한 694X. 그래서 다 사람들이 뭐만 사. 비하 거만 사. 다 비아만 사는 거야. 비하 보드만 사겠죠. 그러니까 인텔이 빡치잖아. 그쵸. 빡칠 거 아니에요. 램버스 신호를 RD램 신호로 바꿔주는 칩을 달아. 보드 설계를 할 때 이 칩을 꼽으면 SD램을 쓸 수 있어. 820에다가. 그래서 그 보드 나와요, 실제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서 다운되고 막 별의별 문제가 다 발생하거든. 변환치 때문에. 변환칩 때문에. 그러니까 별 신호 변환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내놓은 인텔 차선책이 i815. SD램 쓸 수 있는 SD램. 메인보드. 그렇게 해서 다시 815가 나오고 SD램을 그냥 여전히 꼽아요. 근데 이제 성능이 느리고 뭐를 떠나서 일단은 사람들이 그걸 쓰는 거지. 왜냐하면 싸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 얘는 PC 800 기준인데 1.6기가고요. PC100 메모리는 SD램 PC100 메모리는 800메가예요. 그러니까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2배 차이 나는데 실제 성능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거예요. 그 성능 차이가 돈 30만 원을 더 쓸 정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차전은 가서 종료돼요. 2차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차전은 언제쯤이에요? 2차전이 이제 펜티엄 4. 펜티엄 4. 예. 여기가 이제 815 다음부터 꽃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본격적 경쟁. RD하고 SD하고 인텔이 펜티엄 4를 출시하는데 처음 출시한 게 윌라멧이죠. 네. 펜티엄 4 윌라멧. 그 다음에 노스우드. 네. 펜티엄 3는 FSP가 133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니까 CPU와 칩셋이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규격이 133MHz. 여기는 400MHz. 더 올랐잖아. 그러면은 더 병목 현상이 심각해지잖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또 고집을 하는 거죠, 인텔이.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출시하는 칩셋이 850일 거예요. i850. i850. i850 칩 출시하는데 또 램버스예요. 근데 이번엔 듀얼 채널이야. 이제 팔릴까요? 가격이 엄청났겠네요. 이거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거 쓰는 분들 좀 있었어요. 램버스 쓰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기준으로 하면 커뮤니티에서 고성능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쵸, 그 부류는 여전히 쓰셨어요. 저희 커뮤니티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반 이상은 다 램버스 쓰고 있었어요. 램버스. 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든 나는 좋은 거 쓸 거야라고 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여전히 더 좋은 있잖아요. 거. 네. 그분들은 여전히 쓰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램버스 저는 종종 봤어요. 되게 많이 봤어요. 펜티엄 4 정도로 가면 그나마 가격도 조금 안정화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팔려요. SD램 쓸 때와 램버스 성능 차이가 조금 나요. 아, 이제부터 이제는 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들 느껴지는구나. 듀얼 채널이잖아. 네, 네. 그러니까 듀얼 채널 램버스 쓸 때와 일반 SD램 하나를 쓸 때 대역폭이 거의 3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10% 정도. 10에서 10% 성능을 위해서 램버스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싼 SD램을 쓸 것이냐. 이 i850의 램버스 플랫폼이 잘 안 팔려요. 저희 회사가 옛날에는 매장이 있었거든요. 그 매장에 보드 잔뜩 쌓여 있고 거기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850 보드는 나머지 보드 팔리면 10개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10분의 1. 그러니까 저는 당시 점유율이 한국 시장 기준으로 일반 리테일 시장에서 10%도 안 된다. 850이. 펜티엄 4를 못 사니까 펜티엄 3를 사거나 아예 그렇죠. 또 비아. 구세주. 비아가 또 여기서 등장해. 네. 비아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죠.
이번에 그게 P4X266, P4X266A도 있고요. P4X333, 막 P4X400 막 있어요. 그 칩셋이 펜티움 4 칩셋, 노스우드 계열 칩셋인데 윌라멜과 노스우드, 소켓 423, 소켓 478 쓰는 거. 근데 저거 쓰는 거, SD램 쓰는 거. 근데 싱글 채널이에요. 듀얼 채널 아니고. 예. 요 쓰는 메모리가 요 플랫폼이 나오죠. 다 비아스죠.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비아를 써요. 인텔 입장에서 이때가 호환 칩셋의 전성시대예요. 비아의 전성시대. 그 다음에 이때 비아가 팔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뛰어들거든요.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시스, 저번에 SI. 얘기하셨던 SIS, 예, 예. 그 다음에 알리, 예, ALI, SIS, 비아, 인텔. 이게 메인보드 칩셋이 4개예요. 그러니까 보드가 막 난장판이야. 와, 비아 칩셋, 시스 칩셋, 알리 칩셋, 인텔 칩셋 모두가 펜티엄 4 하나가 있는데 CPU는 4개인 거야. 부수적으로 해체해본 회사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죠? 어딜 것 같아요? 삼성인가요? 아니요, AMD요. 아, 잊혀져 있던 AMD. 여기서 AMD가 부수적으로 혜택을 봐요. 왜 혜택을 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텔 메인보드를 사고 인텔 CPU를 사서 메모리를 꼽아서 PC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인텔이 램버스를 쓰니까 이건 못 사겠거든. 어쩔 수 없이 비아 칩셋을 사는 거야. 사서 인텔 CPU에 비아 칩셋을 사서 메모리를 꼽았어. 근데 그냥 쓸만해. 전혀 문제 없어. 잘 팔아 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AMD CPU가 있는 거야. 근데 AMD CPU도 칩셋이 비아 칩셋이었거든요. 네. 인텔 칩셋이 비아 칩셋이잖아. 네. 어차피 비아 보드 쓸 건데 CPU가 인텔에서 AMD로 바뀐다고 문제가 생기나?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한번 사보지 뭐 싸니까. 네. 바톤, 네. 서러브레드 이때 시절이에요. 노스우드 네, 네, 경쟁 시절이 이때 시절이에요. 그때 바톤과 서러브레드는 명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제 명작이. 그게 왜 명작이겠어? 인텔이 펜티엄 4 노스우드 가지고 램버스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아 칩셋, AMD 그러면 싫어, 안 쓴다고요. 인텔만 써야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비아를 쓰고 나서 보니까 괜찮은 거거든. 근데 처음엔 개판이었어.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비아도. 왜 693에서 694로 왜 업데이트 했겠어? P4X 266에서 266A로 왜 업그레이드가 있겠어?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버그 수정하느라. 버그 수정을 해서 나중에 후반부로 좀 가면은 괜찮아져요. 그리고 비아 칩셋은 꼭 저걸 깔아야 돼. 칩셋 패치.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다 쓰니까 익숙해진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때가 AMD 1차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네, 맞아요. 이때가 네, 삼성이. 1차 전성기. 네. 이때 AMD 점유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요. 한국 시장에서도 거의 20% 가까이 가요, 이때 점유율이. 그 원인은 얘예요, 램버스. 그 당시에는 뭐 CPU가 뭐 어쩌고저쩌고 가성비가 좋다 뭐 이랬는데 결국 뒤에 숨어 있는 범인은 얘네. 램버스예요. 램버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램버스가 없었거든. 인텔이 처음부터 DDR 메모리를 썼으면 SD램을 계속 쓰고 DDR로 바꿨으면 그 문제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인텔이 램버스를 고집하면서 문제가 여러 군데로 파생되는 거지. 막 칩셋은 사람들이 비아를 선택하고 시스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칩셋 이거 샀으니까 이왕이면 AMD 쓰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체적인 시장을 파편화도 네. 시키고 비슷하기도 난리가 하고.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때가 호환 칩셋의 전성시대고 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요. 안 팔리잖아 또. 또 안 팔리지. 이 그러니까 CPU까지도 안 나는 팔릴 이제 거 아니에요. 인텔이 원래 이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민한 원래 이유는 대역폭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였거든요. 대역폭이고 뭐고 이건 안 팔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인텔이 SD램 칩셋을 내놔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표준 경쟁에서 실패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실패. 패배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텔이 고집을 꺾은 거죠. 예. 네, 그래서 SD램과 DDR SD램을 쓰는 제품을 동시에 내놔요. 예. 그게 845, 아, 845. i845. 예. 그게 2002년 초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내놔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50%는 여전히 이제 인텔이 가져가고 50%는 비아 쓰고. 왜냐하면 한 번 적응이 됐잖아. 그쵸. 이미 난 7만 원짜리 한 번 샀단 말이야. 만족해. 그럼 내가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잖아.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그래도 인텔을 써야지라고 일부러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845에 SD램과 DDR램을 쓰는 제품이 나오고 판매가 돼요. 2002년에. 예. i850을 끝으로 램버스는 더 이상 PC기에서는 안 쓰여요.
그러면 이제 DDR SD램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텔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SD램과 DDR SD램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동시에 내놔요. 네네. 그러니까 845 칩셋이 SD램도 쓸 수 있고 DDR SD램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꼽는 건 안 되고요. 네. 그게 아마 보드가 SD램용이 있고 DDR용이 있고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아마. 요즘 말하면 뭐 DDR4용, DDR5용 예, 그런 식으로요. 예, 따로따로 있는 네. 거예요. 이 이후에 1년 뒤에 인텔이 듀얼 채널 DDR을 이제 내놔요. 예. 그러면서 이게 역사적으로 완전히 생명이 끝나는 거는 이때부터예요. 멤버스가. 듀얼 채널 DDR이 등장하면서부터. 왜냐하면 850은 여전히 팔리고 있는 거예요. 예, 예. 850이 DDR 플랫폼보다 성능이 좋아요. 야. 예. 그거는 명백해요. 그리고 DDR은 비싸잖아. 이렇게 되면은 DDR과 램버스 차이도 별로 안 나요, 가격이. 두 배에서도 좁아질 거 아니에요. 램버스는 그렇겠죠. DDR 메모리 비싸니까. 여기서 종지부를 찍은 게 인텔이 새 플랫폼을 발표하면서부터예요. 펜티엄 4, 그 FSP 800짜리 프레스카일 거예요, 아마. 예, 예, 예. 프레스카를 발표하면서부터 이제 끝나요. 왜냐하면 프레스카이 FSP 800이고 칩셋이 바뀌거든요, 한번. 네, 네. 메인보드가. 이때 듀얼 채널을 발표하면서 램버스 발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종료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끝났다 이거. 예. FSP가 800이면 대역폭이 6.4기가예요. 네. 6.4GB per second. 근데 DDR 400 기준으로 하면 4832잖아요. 네. 곱하기 듀얼 채널이니까 곱하기 2하죠. 그럼 6.4예요. 딱 맞네요. 똑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올라오니까. 어쨌든 대역폭 맞추는 건 똑같이 또. 그러니까 DDR 클럭이 200에서 266, 333, 400으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 1년 사이에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램버스를 쓰니까 짜증나잖아. 그럼 막 올리는 거지, 이쪽 진영도. 제가 아까 SD램은 삼성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DDR SD램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도 삼성인가요? 네, 이거 삼성이에요. 이것도 삼성이 만들고 JDC가 표준 채택이에요. 그러니까 클럭을 계속 올리는 거죠. 이쪽도. 왜냐하면 로열티 내기 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클럭을 100에서 160, 133, 166, 200까지 올려요. 200까지 올리면 PC 400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램버스에서 원래 구현을 하려고 한 거를 DDR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그 대역이 딱 맞아져. 네,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원하는 건 구현한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네들 필요 수준에 맞는 메모리가 등장한 거니까. 등장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구현이 될 때까지는 램버스를 쓰다가 DDR 진영에서 본인이 원하는 게 나오자 그때부터 DDR 듀얼 채널을 쓰기 시작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걸 구현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인텔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건 6.4GB per second의 데이터 대역폭. 그 다음 이제 그럼 DDR2잖아요. DDR2 SD램. 이때는 어떤 CPU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여기서 클럭만 계속 올린 제품들이 등장하는 게 그게 DDR2, 3, 4, 5.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DDR1과 2, 3, 4, 5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럭 차이, 그 다음에 전원 볼티지 차이. 네. 뭐 DDR2가 이제 처음 쓰이는 게 펜티엄 4도 쓰여요. 펜티엄 4도 DDR2 쓰이고요. 그다음에 펜티엄 D 제일 유명하죠. 그다음에 코어2 듀오까지. 그쵸. 히트 때는 여기까지 딱. 네, 코어2 듀오까지 쓰이고 DDR3가 처음 등장한 게 그 코어 아이린 필드. 이제 코어 시리즈. 네, 코어 시리즈. 지금 1세대. 네, 1세대. 코어 시리즈 1세대 린필드가 등장할 때 DDR3가 등장하고 이게 이제 하스웰 리프레시까지 DDR3가 쓰이죠. 네. 4세대까지. 네. 그 다음에 5세대는 PC는 없어요. 5세대는 PC는 없고 6세대가 나오죠. 스카이레이크. 네. 부터 DDR4. 근데 DDR도 스카이레이크는 DDR3도 쓸 수는 있긴 했어요. 맞아. 3L. 그때 보드도 따로 나오긴 했었어요. DDR3L. 그래서 스카이레이크부터 네. DDR4를 쓰이고 랩터레이크까지. 네. 지금 랩터레이크도 DDR4가 돼요. 그쵸. DDR4 보드가 있어요. 있어요. 네. 쓸 수 있고. 근데 DDR5가 엘더레이크부터. 네. 12세대 엘더레이크부터. 아마 다음 세대 메테오레이크가 나오면 DDR4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이제 이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MD도 이번에 AM5 발표한 게 DDR5고요. 그쵸. DDR5. 예.